네,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디지털 네이티브 팀에서 기술 전략 매니저를 하고 있는 김현수로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GPT 어디까지 써봤니? 스타트업을 위한 애저 오픈AI 200%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장표를 맨 처음에 많이 준비해서 발표를 하는데 사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사례도 이야기가 나왔고 챗GPT가 생성형 AI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우리 디지털 IT 쪽에서 얼마나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오늘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됐는데 사실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 LLM 그리고 이런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고객분들의 비즈니스에 집중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세션들이 좀 어떠신가요?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많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미 생성형 AI 서비스가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어요. 개발자분들은부터 이제 GitHub 코파일럿을 통해 가지고 이미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 주석, 제가 의도하는 내용만 주석으로 잘 써주시면은 어떤 랭귀지가 되었든 자동으로 코드를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REST API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보통 메서드별로 post, get, 뭐 delete 이렇게 쭉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관련된 다른 API까지도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것들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시니어 분들의 그런 개발 스킬까지 장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업 분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오전에 제가 미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미팅에 참석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 그리고 그분과 어떤 이메일을 주고받았는지, 그분과는 어떤 채팅을 했는지, 그리고 주고받은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파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내일 아침에 미팅에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라는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 온라인 미팅을 팀즈를 통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미팅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액션 아이템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입니다. 그리고 이런 API 기술들을 또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 오픈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데, 오늘 많은 이제 사례들을 발표를 들으셨는데 컨텐츠를 생성한다거나 요약한다거나 또는 번역을 한다거나 코드를 생성한다거나 검색하는데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육각에 오늘 초록마을의 정육각의 CTO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세션에서 사실 발표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기존에 검색 엔진에 대한 검색 품질이 좀 안 좋아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블로그를 이렇게 기술 블로그에 다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초록마을에서 시리얼을 검색하면은 시리얼 검색이 잘 안 돼서 몇 개 상품만 나왔는데 현재는 시리얼이 여러 개가 검색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느냐? 내부적으로는 상품에 대한 제목, 상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상품에 있는 상품의 리뷰에 관련된 정보를 모두 모아서 GPT-4를 이용해서 요약을 했고요. 그 요약된 정보를 기반으로 중요한 키워드들을 뽑고 그런 키워드들을 마지막에 있는 코그니티브 서치라고 하는 서비스에다가 전부 다 이제 색인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색인화를 했고, 여기 색인화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뭘 했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했는데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빠르게 다시 재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했던 검색어와 그 다음에 이후에 검색한 검색어가 서로 연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뭐 오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서로 다른 키워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자동으로 동의어로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자동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상품 리뷰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별도의 프로세스 한 개 더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리얼 검색하시면은 훨씬 더 많은 상품들이 정상적으로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뭐 미역국을 검색하시면은 미역국에 관련된 제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역국을 만들기 위한 레시피들, 예를 들어서 뭐 한우, 조개 이런 것들도 검색이 되는 새로운 경험을 가져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서 더 진화한 그런 앱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AI 시대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지능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와 잘 연결을 해서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왔는데, 여기다가 AI 모델을 접목을 시켜서 더 지능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고객 사례를 같이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 사례는 나중에 행사 끝나고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지능적인 앱을 만들 수 있는지, 제가 그 방법을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문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LLM, 즉 라지 랭귀지 모델로 문제가 풀 수 있는 것인지 풀 수 없는 문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모든 문제를 사실 풀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기술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류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LLM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얻는 과정을 만들어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애저 오픈AI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GPT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9월까지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 이후의 데이터는 사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데이터에 그 이후의 데이터 또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별도의 저장소에 있고, 그 저장소에서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RAG 아키텍처를 차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GPT 모델은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각각 용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용도별로 맞춰서 선택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API가 있고 또는 관련된 코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코드들을 자동으로 찾아서 실행을 시켜주는 기능으로 활용해서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코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API가 없는데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는 로직을 만들고 싶어 라고 했을 때에도 간략하게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기능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호출하는 이 프롬프트가 사용량이 많고,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예시, 보통 퓨샷 이그젬플이라고 하는데요. 퓨샷 이그젬플의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용이 좀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최적화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커스텀된 LLM 모델을 만드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LLM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있는가 하면은 좀 복잡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가 필요하고 그 플로우 상에서 다양한 API들을 연계하면서 또는 API 이후에 나온 결과들을 전처리하거나 또는 부처리할 수 있는 이런 로직을 넣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개발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딥러닝.ai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앤드류 교수님이 이제 만들어준 사이트인데요. 보통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배운다라고 하시면은 이 사이트에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한두 시간 정도면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습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일단 명확하고 간결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역할을 하는 애야,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미리 가져와서 너한테 프롬프트 위에 올려가지고 너한테 줄 테니까 이걸 기반으로 결과를 만들면 돼. 다만 이 결과를 만들 때에는 어떤 청중, 예를 들어서 뭐 전문가용으로 할 건지 아니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청중에 대한 고려까지 작성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단계별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거를 생각을 연결시킨다라고 해서 COT, Chain of Thought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문제의 답은 이겁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다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끔 전달을 해주시면 더 좋은 답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샘플 유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샘플 템플릿을 질문과 답 형태로 미리 예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개가 들어가면 보통 퓨샷 이그젬플이라고 하는데요. 이 퓨샷 러닝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유형으로 답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LLM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가 유출되어서도 안 되고요. 또는 해커에 의해서 다른 명령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동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로직을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어플리케이션 코드 안에
구분자, 보통 백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구분자 기호를 이용을 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시도를 자꾸 해보면서 점점 경험치를 높여 가셔야 돼요. 보통 뭐 천리길도 뭐 한 걸음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많이 해본 경험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빨리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프롬프트를 만들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시도하시면서 더 나은 결과물을 얻는 과정을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LLM이 20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로 학습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의 데이터 또는 우리 회사 많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접근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차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바로 RAG입니다. 그래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먼저 사용자 질의가 오면은 사용자 질의에 대해서 쿼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쿼리를 하는데, 이 쿼리를 할 때 외부의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는 보통 색인화된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인화된 엔진은 일반 텍스트 기반으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는 코그니티브 서치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텍스트 기반의 서치 인덱스 그리고 벡터 기반의 벡터 인덱스 기능을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실 때 좀 더 쉽고 빠르게 이런 데이터베이스 또는 검색 엔진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나온 결과와 그리고 원소스 데이터들을 모아서 프롬프트를 다시 만듭니다. 이 과정이 이제 어그멘티드 증강 과정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LLM에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오픈AI에서 제공하는 GPT-3.5 터보, GPT-4를 보통 활용을 하셔가지고 결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되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검색 엔진의 색인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내 로컬에 있는 파일들 또는 클라우드에 있는 스토리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강경 데이터베이스 또는 노시컬 데이터베이스에 그런 데이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 정보들을 애저에 있는 코그니티브 서치와 연결을 해주시면은 아주 쉽고 간편하게 이런 인덱싱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인덱싱을 하고 난 이후에 여기다가 이제 질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만든 애플리케이션 또는 클라이언트에서 질의를 하게 되면은 보통 중간에 백엔드 API를 받아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통 이거를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랑체인이나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프롬프트 플로우 또는 시멘틱 커널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나오는 질의를 받아가지고 검색 엔진에 질의를 하는 거고요.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나오면은 아이디에 해당하는 원천 데이터가 있겠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프롬프트로 말아서 이렇게 오픈AI의 GPT-3.5 터보나 아니면 GPT-4에 질의를 하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벡터 데이터베이스도 활용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텍스트 기반의 검색과 그다음에 벡터 기반의 검색이 서로 약간씩 다른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키워드 기반으로 검색하는 게 더 잘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벡터 기반으로 검색하는 게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벡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보통 컴플런스나 위키에 보면 이런 문서들을 만드시잖아요. 거기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이런 텍스트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텍스트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문맥적인 의미를 1536개의 차원의 이런 벡터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저장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텍스트 임베딩 ADA 002라고 하는 API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들을 API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벡터화 시켜 가지고 벡터 DB인 코그니티브 서치에 있는 벡터 인덱스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질의가 들어오면은 질의는 똑같이 들어오겠죠. 이때 질의가 들어오는 좋은 형태는 키워드 검색보다는 문장 형태의 검색이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검색이 들어오면은 이것들을 애저 오픈AI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일한 텍스트 임베딩 ADA 002라고 하는 임베딩 API를 통해 가지고 벡터 데이터를 받고요. 이 벡터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제 벡터 인덱스에다가 유사도 검색을 합니다. 보통 코사인 시뮬리티 기반으로 검색을 해서 여기서 스코어가 일정 이상 나오는 결과물들에 대해서 다시 가지고 와서 오픈AI에 있는 GPT-3.5 터보나 GPT-4로 다시 요약을 하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성능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약간 중간에 그레이 영역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을 좀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활용하시는 예시는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검색 엔진은 코그니티브 서치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는 코그니티브 서치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GPT 모델이 있어요. 먼저 GPT 3.5 터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건데요. GPT 3.5 터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답을 내놓을 확률이 높아지고요. 위로 갈수록 비용이랑 그 다음에 유추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거나 비싸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때에는 GPT 3.5 터보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질문의 길이가 많고 답변의 길이도 좀 길어 라고 할 때에는 GPT 3.5 터보 16K 모델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답이 잘 도출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할 때에는 GPT-4를 고려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보시면 인베딩 API가 있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미지를 해석하거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API가 있습니다. 바로 GPT-4V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달리가 있습니다. 근데 달리 2가 이제 애저 오픈AI에 들어와 있는데, 오픈AI에서 최근에 GPT-4V와 그 다음에 달리 3를 공개를 했죠. 그래서 애저 오픈AI에서도 곧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스퍼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보통 음성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모델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AI 서비스에 보면은 STT 엔진이 있습니다.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엔진이 있는데, 아까 전에 효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사투리까지도 학습을 시켜가지고 인식률이 높아지게끔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어가 나오고 영어가 나오고 서로 다른 랭귀지가 섞여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위스퍼를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번역까지 영어로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럴 때는 위스퍼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고 있어요.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뭐 길찾기를 해서 내가 어디론가 가고 싶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앱을 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출발지, 목적지, 타이핑을 해서 원하는 검색 장소를 찾고, 그리고 나서 뭐 어떤 교통수단으로 갈지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광화문에 있습니다. 여기서 강남역까지 가는 거 검색해 보면은 21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 사실 21분으로 가려면은 아무도 모두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새벽에 검색하면 이렇게 시간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검색하는 거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강남역까지 얼마나 걸려? 그냥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생성형 AI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LLM이고요. 이 GPT 3.5 터보의 0613 버전 또는 GPT-4의 0613 버전부터 지원하는 펑션 콜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펑션 콜링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지리에 대해서 내가 미리 정의한 펑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펑션을 자동으로 실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펑션이 예를 들어서 얘는 길찾기 하는 API인데 A라는 출발지에서 B라는 목적지로 가는 거고, 여기 이 펑션을 호출할 때에는 출발지, 목적지, 로케이션에 대한 값들이 꼭 필요해 라고 정의를 해 두시면은 자동으로 이거는 getDirection이라는 펑션을 호출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출발지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인덴트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강남역이라는 것을 추출해서 목적지로 던져주면 되는구나를 자동으로 판단해서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런 펑션들을 여러 개를 만드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애플리케이션을 자연어 기반으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여기 밑에 글씨가 조그맣게 안 보이는데 19분 56초가 걸린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늦은 시간에 질의를 해보면은 더 빨라지는 걸 경험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이것도 타이핑하기 귀찮잖아요. 말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해볼 수 있는 기술이, 앞단에 내가 말하는 스피치를 텍스트로 내려주고 마지막에 나온 결과를 텍스트를 다시 스피치로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AI 서비스 중에서는 이렇게 SCT 엔진, 그리고 TTS 엔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이언맨에 보시면은 자비스 같은 애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바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날씨 어때? 라고 하면은 서울 날씨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가지고 결과를 알려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처럼 길찾기를 하면은 길찾기에 대한 결과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도 실습을 해볼 수 있는 URL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PC에다가 이 코드를 설치해서 애저에 있는 오픈 AI 서비스들 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AI가 제공하고 있는 스피치 서비스들에 대한 뭐 키값 이런 것들만 입력을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서비스를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이런 API 또는 펑션과 관련된 코드가 아직 없어요 하는 고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해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죠. 오픈AI 쪽에서는 Advanced Data Analysis, 옛날에는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이 기능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워크숍을 다니고 있어요. 하루에 뭐 한 6시간, 8시간씩 하는데 이 워크숍을 갔다 와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은데 피드백으로 받은 CSV 파일 또는 엑셀 파일들을 이렇게 업로드를 한 다음에 세션 만족도에 대해서 좀 분석해 줄래? 라고 질문을 하면은 스스로 코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파일을 읽어오고요. 그 파일 안에 있는 컬럼 값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동으로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바 차트로 만들어줘. 아니면은 그냥 파이 차트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그 차트도 다 자동으로 만들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코드를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게끔 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해석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코드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코드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재활용하고자 할 때는 여기 있는 코드를 가져다가 재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그 IT 쪽에서 일을 할 때 펌웨어 개발자였습니다. 뭐 펌웨어 개발자도 했고 머신러닝도 했었고 뭐 직전에는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 일도 했었는데 처음에 일을 할 때 저런 펌웨어 뭐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 데이터 시트를 보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안 까먹으려고 정리를 했는데 혹시 이런 이미지도 분석을 해줄까 싶어가지고 돌려봤어요. 돌려보니까 그 안에 있는 한글에 대한 것들도 자동으로 다 OCR을 해주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까지도 자동으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해석도 가능한 버전인 GPT-4B가 이제 나왔고요. 비전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달리3가 나왔습니다. 달리2보다 훨씬 더 고품질의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가장 효돌과 같은 서비스를 할 때 인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형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넣어봤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가서 각각의 이미지는 만들어지면 시드 넘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드 넘버를 던져주면서 약간 변형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시 주게 되면은 물론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변형된 이미지를 또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시대가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LLM에서 프롬프트의 사용량이 컴플리션 대비 훨씬 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면은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퓨샷 관련된 샘플이 많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미리 그 데이터들을 미리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고 학습된 커스텀 LLM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그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API를 호출하면 되는 거죠. 현재는 베거지 002, 다빈치 002 그리고 GPT 3.5 터보 모델에 대해서 이 맞춤형 LLM을 위한 파인 튜닝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보면은 LLM 어플리케이션은 단순할 수도 있지만 복잡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다른 API 또는 다른 AI 서비스들과 주고받으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프롬프트 플로우라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있는 머신러닝 서비스 안에 들어있는 서비스고요.
예를 들어서 LLM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뭔가 질의가 넘어오면은 그 질의에 대해서 키워드에 대해서 뭔가 쪼개가지고 중요한 키워드만 뽑아내겠다. 그 키워드를 쪼개낸 다음에 그 키워드를 어딘가에 외부에 있는 검색 엔진에 질의를 하겠다. 질의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뭔가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오픈AI의 GPT-3.5 터보나 GPT-4로 뭔가 요청을 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받겠다. 답을 받았을 때 그 데이터가 결과가 내가 원하는 포맷인지 또는 내가 원하는 랭귀지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후처리와 관련된 로직을 중간중간에 만들어서 끼워가지고 계속 결합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LLM 옵스를 위해서 나온 도구가 프롬프트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양한 LLM 또는 파이썬 코드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도구들을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검색 용도의 API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서프 API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구글이나 아니면은 빙에 있는 검색 엔진을 활용해서 결과를 받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플로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시각화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 수가 있고요. 런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실시간으로 실행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할 때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제가 2회 정도 별도로 이렇게 서로 다른 API를 호출하게끔 질의를 했는데 뭔가 API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 개는 성공을 했고 한 개는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을 때는 어떤 이유로 실패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다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이런 테스트도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량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은 내가 프롬프트를 조금씩 바꿨을 때 이게 서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리에이션, 그래서 뭐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C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모델을 다르게 호출한다거나 프롬프트를 바꾼다거나 서로 다른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 평가를 하시는 수 있도록 베리에이션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뭐 이거는 그거예요. 위에 있는 거는 한국에서 저펜에 있는 그 오픈AI 서비스를 호출한 경우고요. 밑에 있는 경우는 캐나다에 있는 애저 오픈AI 서비스를 호출한 경우입니다. 똑같은 프롬프트로 똑같이 호출했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시간대별로 조금씩 성능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도 레이턴시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도 이 프롬프트 플로우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서비스를 배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이 일련의 플로우를 실제로 API를 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뭐 자동화를 한다거나 배치로 서비스를 돌리고자 할 때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API 엔드포인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디플로이 버튼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배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LLM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까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LLM 기반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방금 이 순서대로 하나씩 접근을 해 나가시면은 좀 더 쉽게 LLM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는 여기에 있는 링크를 나중에 저희가 뭐 PDF나 또는 영상으로 다 공유를 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펑션 콜링과 관련된 기능들을 활용해 보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제일 상단에 있는 GitHub의 리포지토리로 방문을 하시면은 관련된 코드를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LLM 어플리케이션, 즉 LLM 자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LLM을 활용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시면은 제가 최대한 LLM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 네이티브 기술 전략 매니저 김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